안녕하세요, 아젤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고요. 앞으로 조금 꾸준하게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오랜 방학 끝에 저번 시간이 제가 초등학교 수학을 끝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드디어 중학교 수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특별히 프랑스 수학 진도대로 나가고 있잖아요. 저는 이 프랑스 수학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현명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식으로 수학을 배웠고요. 한국식 수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학을 전공을 했지만 프랑스에 살면서 아이들을 여기서 키우다 보니까 프랑스식 수학만 지금 접한 게 거의 10년이거든요. 제가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한 번 제 자랑을 하자면 애 셋 다 수학을 정말 잘하고 있죠. 수학을 잘하는 이유는 한국식 플러스 프랑스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두 개를 다 해보니까 프랑스식으로 수학을 배우는 것은 한국식 수학을 하실 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프랑스식 수학에는 우리처럼 객관식 없습니다. 단답형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서술형으로 다 주관식으로 풀어야 되고요. 아무리 답이 맞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풀이 과정에서 오류가 나면 혹은 제대로 확실하게 부연 설명을 하지 않으면 감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좀 더 꼼꼼하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공식들이 무수하게 있어요. 근데 그 공식을 자 이러니까 외워. 물론 외우면 무슨 기계처럼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게 마련이죠. 근데 대부분은 그 공식이 왜 나왔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 공식들을 대학교 가서 수학 전공할 때 배웠거든요. 아,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해를 하고 나면 그 공식이 헷갈리지 않아. 그 공식을 까먹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과정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때그때 공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프랑스식 사고 수학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프랑스 중학교 과정으로 들어갈 거고요. 저는 일부러도 한국식 커리큘럼을 보지 않고 있어요. 그대로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프랑스식으로 따라가 보시면 좀 더 수학을 차근차근 더 이해를 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프랑스 중학교에 딱 들어가면 한 가지 조금 여담이긴 하지만 우리와 프랑스식 학제는 완전히 반대예요. 프랑스는 중학교가 6학년부터 시작합니다. 6, 5, 4, 3. 4년제고요. 3학년이 마지막이에요. 근데 거꾸로 올라가는 거지. 6, 5, 4, 3. 우리는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 이건 그냥 여담이고요. 그러면 프랑스 중학교 6학년에 딱 들어갔어요. 수학 첫 번째 시간에 무엇을 배우는지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이런 말을 막 혼용을 했었어요. 수, 그리고 숫자.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걸? 뭐가 다르다는 거야?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죠. 완전 다르죠. 프랑스어로 쓴다면 수는 농브르라고 합니다. 숫자는 쉬프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수를 하나 꺼내 볼게요. 수 15라는 수를 보겠습니다. 이 15라는 수는 수라고 불러요. 15를 숫자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정확히 말을 한다면 15 안에 두 가지 숫자가 들어있죠. 1과 5. 얘네가 숫자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주기 시작해요. 프랑스에서는 15를 보고 10의 자리 숫자는 무엇인가? 1. 1의 자리 숫자는 무엇인가? 5. 이래야 답이 맞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237. 이 수를 읽어라. 237. 100의 자리 숫자는 무엇인가? 2. 10의 자리 숫자는 3. 1의 자리 숫자는 7.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완전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문제로 만나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초를 제대로 하고 올라가야 된다. 그럼 우리가 수와 숫자에 관해서 배우기 위해서 이제부터 중학교에서 다룰 수의 영역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애들이 있어. 수학 문제집이든지 참고서를 보면 앞에는 레슨이에요. 그쵸?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뭐 공식 같은 거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문제를 주르륵 풀게 돼 있어. 근데 그 앞에 설명이 돼 있는 거를 빨리 넘어가. 마치 자기가 천재인 양. 그러고 문제를 막 풀어. 문제를 미친 듯이 풀면 문제를 유형을 자기가 답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뭐 기계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만 조금만 꼬아서 나오면 완전 모래성처럼 흐트러진다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지겹더라도 기초를 먼저 잘 밟고 지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제 중학교에서 다루게 될 수의 영역에 대해서 짚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다룰 수의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영역 중에서 제일 작은 영역이 자연수. 물이 고여 있는데 되게 조그만한 연못이 있어. 그 연못보다 조금 더 큰 게 강이야. 강보다 더 큰 게 바다야. 이런 식으로 넓혀지는 것처럼 수도 마찬가지거든요. 제일 작은 영역이 자연수입니다. 자연수를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크면, 조금 더 배우면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n이라고 부릅니다. 왜? Natural number. 그래서 n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수가 조금 더 확장이 돼. 자, 자연수는 근데 뭐죠? 자연수의 정의를 알고 지나가야지. 자연수는 그냥 자연수인가? 아니죠. 자연수는 0을 제외한 1, 2, 3 쭉쭉쭉. 그래서 주로 우리가 수를 세거나 아니면 개수를 세거나 뭐 그냥 수학을 안 배운 사람도 자연수는 아는 거야. 사과가 몇 개 있니? 1개. 0이 아닌 카운트를 할 수 있는 숫자들을 자연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호로 표현할 때 n이라고 해요.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이 되면 나중에 0을 포함하는 자연수도 있어. 그건 어떻게 쓰냐면 나중에 n0 이렇게 씁니다. 얘는 0이 포함이 돼요. 근데 지금 이거를 얘기를 하면 더 헷갈릴 뿐이니까 얘는 지우고 그냥 일반적인 자연수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자연수가 넓혀졌어. 이미 우리는 건너 음수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1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고 1과 2가 존재하듯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한단 말이죠. 걔네들은 뭐야? 자, 여기서 더 발전을 하면 정수가 나옵니다. 정수는 우리가 나중에 기호로 Z라고 불러요. 이 Z는 독일어에서 기원을 했거든요. 독일어로 숫자를 부르는 그 단어에서 따온 게 Z입니다. 그러면 정수의 정의는 뭘까요? 정수에는 자연수 0, 음의 정수가 들어갑니다. 자연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양의 정수예요. 양의 정수는 1, 2, 3 쭉쭉쭉. 원래는 앞에 플러스가 다 있어. 근데 그냥 약속으로 기호 플러스는 우리가 생략을 해도 된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귀찮으니까. 그리고 0이 있어요. 이제 드디어 0이 어딘가 포함이 돼. 그리고 음의 정수.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쭉쭉쭉. 자, 우리는 이 정수까지만 일단 되게 잘 알면 돼. 중학교 1학년까지는 정수까지만 굉장히 잘 알면 돼. 어떻게 잘 알아야 될까? 정수는 그러면 뭐 그냥 이건가?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항상 중요한 거 도식화를 해주면 훨씬 이해가 잘 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수를 배울 때 가장 좋은 도식화는 뭐다? 수직선.
수직선을 그려봅니다. 중간에 0이 있어.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 자연수 혹은 양의 정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쪽부터 멀어질수록 1, 2, 3 그리고 멀어질수록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쭉쭉쭉쭉.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연수는요 0에서 멀어질수록 큰 숫자가 돼요. 음의 정수는 0에서 멀어질수록 작은 숫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음의 정수들 중에선 가장 대빵인 애야. 큰 애. 0에 가까울수록 큰 음의 정수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집이 서양 집이라서 한 4시쯤 되잖아요. 햇빛이 너무 심하게 들어와요. 자리를 좀 바꿨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중학교 6학년,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일 때 첫 단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보시면서 이거 너무 쉬운데? 이럴 수도 있어. 쉽지만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자, 첫 번째로 1 더하기 10분의 2 더하기 100분의 7이 1 더하기 100분의 27과 같음을 보이고 그리고 결국은 소수로 표현한다면 1.27이 되는 걸 보여라.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면 만약에 그냥 객관식에 너무 이제 적응이 됐거나 그냥 이게 이렇게 된다 그냥 기계적으로 알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증명해?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증명하는 거를 해봐야지만 문제 10개 푸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자,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1 더하기 10분의 2 더하기 100분의 7이야. 그러면 얘네 둘이를 통분을 해주고 싶지 않나요? 통분을 해봅시다. 통분을 해주면은 어떤 거에 맞춰야 되지? 100에다가 맞춰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거 10분의 1을 100분의 몇으로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밑을 100으로 바꿨다는 얘기는 얘한테 곱하기 10을 했다는 얘기고 얘한테도 곱하기 10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100분의 20이 되겠죠? 더하기 100분의 7이잖아. 오, 결국 밑을 똑같게 만들었구나. 밑을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위에 둘 다 써. 20 더하기 7, 27. 그래서 1 더하기 100분의 27과 같다. 먼저 증명을 해주죠. 그 다음 100분의 27은 소수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0.27이야. 1 더하기 0.27을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기억해야 되겠죠.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어떻게? 1 더하기 0.27 이렇게 써주는 거죠. 왜? 1은 사실 1.00이거든. 그냥 소수점 다음에 00을 우리가 쓰지 않을 뿐. 이렇게 맞춰주는 이유는 얘가 소수기 때문이에요. 뭐 나중에는 이렇게 느리게 안 가도 되겠지만 지금은 왜 이렇게 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까먹었다면 지금 다시 보면 되는 겁니다. 1.00 더하기 0.27을 해주는 거지. 중요한 거 뭐다? 항상 소수점을 맞춰준다는 거. 그러면 소수점부터 미리 내려놔. 소수점 뒤에 00 더하기 27이니까 그냥 27. 1 더하기 0이니까 1. 그래서 1.27이 된다. 됐겠죠? 그러면 2 더하기 10분의 1 더하기 100분의 3이야. 좀 빨리 가보도록 하죠. 10분의 1은 0.1. 100분의 3은 0.03.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답은 2.13. 이거 주르륵 안 써도 되겠죠? 한번 써보면 그래도 2.00 더하기 0.10 맞춰줘야 되니까 더하기 0.03 이렇게 해놓고 풀면 세로로 3, 1.2 그래서 2.13이 나온다. 이렇게 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가속을 해도 되겠죠. 100분의 35는 어떻게 되지? 0.35야. 100분의 253 이런 게 만약에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너는 기초가 안 된 거야. 다시 해야 돼. 그렇지만 이걸 딱 보면은 뭐가 딱 보여야 되죠? 253을 먼저 써놔. 쓰고 소수점 어디다 찍을까? 그걸 보는 거지. 어떻게 봐요? 밑에 100이잖아요. 하나, 둘 여기를 찍는 거지. 2.53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프랑스 6학년 수학 문제는 어떤 식으로 약간 꼬아서 나오는지 볼게요. 우선 수학 문제인데 말이 되게 많아. 이 나라 사람들 원래 말이 많아. 수학 문제도 말이 많아요. 되게 말을 많이 하고 꼬아서 나오고 이걸 잘 안 읽으면 내가 수학 문제를 얼마든지 풀 수 있는 사람인데도 그냥 한꺼번에 무너져요. 다 틀리는 거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한쪽이라도 삐끗하면 문제 전체를 망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어떤 수인지 몰라. 어떤 수인지 모르는데 확실한 어떤 그 정보는 뭐냐면은 나는 소수점 다음에 두 자리의 숫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앞에는 뭔지 모르겠지만 점 땡땡 소수점 다음에 두 개의 숫자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는 정수 부분도 찾아내야 되고 저 소수 부분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힌트를 하나씩 주는데 마치 추리소설처럼 하나씩 범인을 잡아가는 거죠. 첫 번째 추리를 할 수 있는 힌트를 뭘 줬냐면 나의 정수 부분의 수는, 그러니까 어디를 말하는 거겠어? 여기를 말하는 거겠지. 정수 부분의 수는 68.543의 1의 자리 숫자의 2배이다. 1의 자리 숫자의 2배이다. 1의 자리는 여기죠. 68 중에서 8을 말하는 거지. 얘의 2배다. 너무 쉽잖아. 드디어 하나 나왔어. 16. 그러므로 여기까지 풀잖아요. 이제 이걸 알아야지. 16점 땡땡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 뭐지? 소수 첫째 자리, 소수 둘째 자리. 이렇게 찾아내면 이 미스터리한 숫자를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힌트를 볼게요. 다음 힌트를 보니까 나의 소수점 둘째 자리 숫자는,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지. 375.091과 같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375.091의 소수 둘째 자리 숫자를 나도 갖고 있다. 똑같은 자리에. 어디겠어요? 091 중 9를 말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두 번째 자리는 9로 나왔어. 16.땡9 이렇게 되는 거죠.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만 찾아내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힌트. 나의 소수점 첫째 자리의 숫자는 192.685와 같다. 소수점 첫째 자리는 얘의 소수점 첫째 자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뭐겠어요? 6.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 결국은 답은 16.69.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이제 이 나라에서는 5점을 획득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맛보기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 시간에는 좀 더 달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더 많은 문제풀이, 그리고 또 이 프랑스에서 어떤 식으로 숙제가 나오는지 이런 문제풀이들은 저의 수학 멤버십 클럽에서 따로 모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